2022년 참여하는 학교 안전 문화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매핑 동아리 매핑 담당자 워크숍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 워크숍에 참여해 주시는 교육부 교육청 담당관님, 그리고 매핑 동아리 팀으로 선정되신 선생님, 학생 여러분과 매핑 활동 관련 전문가 등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담당자님들은 댓글로 소속 기관 및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숍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 및 인사 말씀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리 사업 안내, 세 번째로는 안전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 소개,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매핑 운영 및 활동 자료집 활용 방안 발표,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본 사업의 주최 부처인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송인발 장학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송인발 장학관입니다. 먼저 지금 2시인데 학교에서 업무가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질 시간이고 또 학생들 지도에도 여념이 없으실 상황에 이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 또 시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안전 매핑 사업은 그동안 이제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던 커뮤니티 매핑을 안전 분야에 도입을 한 것인데, 이게 2020년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에는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355개 팀, 올해 400개 팀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500개 팀으로 무리하게 이제 잡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는 또, 다 500개 팀이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매핑에 있어서 보다 좀 전문적으로 진행됐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안전 매핑 프로그램과 또 도로교통공단의 타스라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이제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는데, 그런 매핑 프로그램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동아리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외부 활동, 또 함께 참여하는 활동도 활발해질 예정인데, 오늘 워크숍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이 보다 내실화되어서 학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교육팀의 김지연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담당 김지연 대리입니다. 2022년 학생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안내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동아리 활동 개요, 추진 경과,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협조 요청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업 배경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년간 중점 추진 사업을 계획한 제3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서는 교사,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안전 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은 참여하는 학교 안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지침, 매뉴얼 중심의 주입식으로 진행된 기존의 안전교육 성격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학생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안전 유해 요인 탐색과 집단지성 발현으로 학생 안전 개선 및 학생 중심 자율적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 개요입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활동 대상은 전국 유초, 중고 399개의 학교 동아리 팀이 대상이 되겠고, 활동 주제는 학생 안전 매핑 주제에 따른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재난, 식품, 범죄, 환경 등 학교 안팎 및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가정 및 집 주변 안전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금과 2회에 걸친 온 오프라인 컨설팅 지원입니다. 주최 주관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학교안전 매핑 동아리 선정 결과는 지난 4월 18일 공문으로 각 학교 발송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 추천 및 개별학교 신청을 통해 399개 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고 시도별 동아리 선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게 통장사본을 아직 제출해 주시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학교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예산 편성 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동아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자유롭게 편성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활동비는 학교 안팎 및 통학로 위험 요인 개선 활동비로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활동비 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급된 활동비는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핑 활동비는 중앙회에서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되므로 활동 지원금이므로 자유롭게 비목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금 운영 방안을 참조하시어 매핑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정산서 예시 2개는 작년에 활동한 학교의 결과 보고서를 발췌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 정산서 예시입니다. 이 학교는 총 150만 원의 지급 지원금 중에서 80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 80원은 학교 회계 편입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소액의 잔액 발생 시 학교 예산 지침에 따라 학교 회계 편입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활동 지원금 정산 내역입니다. 이 학교도 보시다시피 146만 3,2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6,800원을 잔액으로 남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소액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 예산 지침에 따라 학교 회계 편입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액의 잔액이 발생 시 학교 예산 지침에 따라 학교 회계 편입 처리를 하여 모두 반납 없이 전액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 매핑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 안전 매핑 활동 지원 자료 개발은 자료집은 어제 담당자 메일을 통해서 모두 배포해드렸습니다. 학교안전정보센터의 연구과제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안전 매핑 동아리 컨설팅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안전 매핑 활동 자료집 개발진을 주축으로 동아리 활동 및 운영 제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 사례 발굴 등 학생 주도 학교 안전교육 활동 확산입니다. 2022년 안전한 학교 공모전은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교 담당자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상작은 우수 사례 발표회 및 학교안전정보센터 탑재를 통해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를 중심으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동아리 대상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인 5월부터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에 자유롭지 못한 시기입니다.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 시 코로나와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비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초에 시도교육청이 추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학교인 만큼 동아리 활동 중도 포기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위해 권역별 컨설팅 차별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앙회와 컨설팅 지원팀에서도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대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 공문으로 나갔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매핑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종원 선임 연구원님께서 안전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종훈 선임입니다. 저희 기관은 일단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고요. 저희는 재난에 관련해서 대비, 대응, 복구와 같은 그런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안전 커뮤니티 매핑 분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안전 커뮤니티 매핑과 관련된 교육 활동 그리고 그 활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이 안전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17년, 18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것은 그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그래서 계속 활용을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와 또 협의해서 학교 안전교육으로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 매핑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시민단체들과도 같이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안전 커뮤니티 매핑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거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활용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저희 그 베리어 풀이라고 이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뭐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안전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용도로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 활용으로서 2012년도에 허리케인 샌디가 그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강타했을 때
그 정전이 그 80% 지역에 정전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미국 개인 주택에서는 자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기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기름이 있는 주유소, 뭐 기름이 다 떨어진 주유소, 기름은 있지만 정전이 된 주유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재난을 극복해 나간 그런 활용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그 미국 연방재난관리국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했었고 백악관에서도 이 커뮤니티 매핑 자료를 활용해서 그 재난 상황을 같이 극복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이제 첫 번째 사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정보를 수집한 걸 토대로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 교육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정보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크게 대피시설, 안전정보, 그리고 위험정보, 의료정보 이 정도로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이제 교육을 진행하실 때 저희는 교육 커리큘럼으로서는 조를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한 조로 그냥 운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먼저 이제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앱은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다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처음 초기 화면을 키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초기 화면이 진입이 되시고 여기서 이 학교 안전 매핑 같은 경우에는 학생 안전지도 요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서 요거를 잘 주의하셔서 학생 안전지도로 들어가셔서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재난안전훈련자로 돼 있지만 요 학교안전지도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지금 매핑 동아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만 이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먼저 로그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매번 아이디를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 번거로워서 그 SNS로 바로 손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어플 상에서 지도의 밑에 보면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장소를 지정할 때는 핀포인트로 한 군데만 이렇게 찍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거리나 길목에 이렇게 긴 구역이 있을 때는 경로로 표시를 해주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면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역을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찍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서 위험 정보인지 안정 정보인지 그리고 그것이 교통안전, 뭐 보행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항목이 무엇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구간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동영상도 같이 첨부하실 수 있도록 어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 상에서 등록된 정보를 보시려면 이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사진과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시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등록한 정보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만들기를 하실 때 어떤 정보들이 이제 입력이 돼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런 것처럼 벽체가 노후화돼서 균열이 생기고 뭐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붕괴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정보로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보행 위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도로인데 도로 근처에서 뭐 크레인이 전깃줄과 바로 맞닿아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위험 정보로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정보에서는 이런 대피소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 이게 어린이 안전지킴이 집과 같이 안전정보로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등록된 사례들은 이런 식으로 벽체 밑이 뭐 무너져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위치를 잘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고, 나쁜 사례로는 이게 이제 집단지성이다 보니까 어떤 익명성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자꾸 혼잡하게 같이 등록이 되면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되지 않게끔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한 명의 그 작성자가 동일한 건에 대해서 막 중복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혼잡해지면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 커뮤니티 매핑 관련 그 교육 영상들이 저희 연구원의 유튜브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보시면 되는지는 이 애니메이션 종류와 그리고 설명들이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유튜브 말고 저희 그 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상에서도 그 교육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훈 선임연구원님 안전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 소개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도로교통공단 김용환 과장님께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다 아시겠지만 타스 소개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의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 분야의 교육, 안전, 면허 등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가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교통안전 정보 서비스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란 이게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접수되는 이제 교통사고와 이제 보험사, 공제조합에서 이제 접수되는 교통사고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득해서 그 정보들을 이제 중복 체크 등 이제 여러 가지 정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교통사고 정보를 이제 통계라든가 이제 지리 정보 기반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정보들을 제공해서 중앙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유관기관, 일반 시민 등의 이제 대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이제 교통안전법이랑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구축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이제 국가 공식 통계로서 이제 저희 공단에서 이제 관련 통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이라든가 대국민 웹 기반 교통사고 서비스 지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대한 이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공유 확산 등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행정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저희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그런 관련된 기관 쪽에서 이제 활용하시는데 좀 많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교통사고 데이터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관련 유관 기관 아니신 분들은 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통계적인 뭐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용어에 대한 거부감들을 조금 이제 좀 감안을 하시면은 그거에 좀 없어지시면은 타스 시스템을 뭐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분들도 이제 사용하시기에 전혀 이제 어려움 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간략하게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이제 개략적으로 전체 리스트업을 좀 해드리고요. 끝에 이제 좀 관련돼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제가 이제 실제 화면을 잠깐 좀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은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제 통계 정보와 이제 GIS 지리 정보로 이렇게 크게 섹션이 나눠져 있고요. 뭐 한눈에 보는 통계라고 이제 그 통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제 전문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 없는 분들도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 가능한 전문 통계 분석 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다 보니까 이제 이 지리적인 지역적인 거에 대한 이제 기초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지리 정보 기반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활용 체계 보시면 이제 어린이 타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공단에서 이제 어린이들 이제 좀 이렇게 저학년 어린이들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한 좀 이렇게 관심이라든가 좀 그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숙제라든가 과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별도로 꾸며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 그럼 끝나기 전에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웹 포털 서비스고요. 이거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렇게 이제 포털 서비스에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인포그래픽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라는 주제에 여러 가지 뭐 차종, 그다음에 교통약자, 뭐 어린이,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제 사업용 차량 등 해서 인사이트를 좀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사전에 좀 구성을 해놔가지고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제 좀 그래피컬하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통계도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하면 뭐 이제 얼마나 몇 건이나 났나 아니면 이제 얼마나 이제 사람이 다쳤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관심사다 보니까 기초적인 통계들은 이제 뭐 어린이 무단횡단, 뭐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뭐 보행자 사고 등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통계들은 한 번 클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기초 통계를 이렇게 한눈에 보는 통계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정보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좀 심층 분석을 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올려놓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리포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쪽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먼저 상세 통계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 말씀드렸는데 통계라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매핑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동아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 원하시는 주제를 이제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이제 좀 통계를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거를 이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 그 200여 종의 통계 장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뭐 사고 유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방 추돌이나 뭐 보행자 사고 아니면 이제 또 어린이가 탑승한 사고 뭐 아니면 이제 교차로에서 난 사고 등 각종 이제 통계들을 이제 주제에 맞게 약 200여 종의 통계 서비스를 이렇게 통계 장표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입맛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통계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차종, 뭐 도로 형태, 기상, 일시, 장소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통 안전 정책이라든가 교통 안전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게 좀 이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레포팅 툴을 써가지고
그 보고서 형태로 자동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학교에서는 활용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지자체 뭐 인구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이제 교통 환경에 유관되는 연관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취합해서 리포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 리포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분석에 대한 기초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런 쪽으로 좀 쓰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좀 발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책자를 온라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활용 자체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OECD 국가에서 이제 그 IRTAD라고 하는 이제 국가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포럼이 있는데, 저희 이제 도로교통단이 이제 대한민국 그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관으로 이제 IRTAD에서 이제 OECD 그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OECD 가입 국가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저희 이제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제 OECD 뭐 10만 명당 뭐 자동차 1만 대당 해가지고 인용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계들을 이제 각 국가별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권의 뭐 영국의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라든가 그런 정체적인 정보들을 좀 이렇게 지도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좀 분석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도 기반으로 포털 사이트 지도처럼 이제 저희가 지도상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고들을 직접 띄워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리 정보 이제 서비스고요. 뭐 해당되는 내가 뭐 살고 있는 위치 아니면 우리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사고들을 실제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디서 교통사고 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타스 시스템이 생기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었구나, 뭐 그런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그 이제 활동하시는데 데이터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GIS 분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펑션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이게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실제 사고 정보를 뿌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제 폴리건 형태라든가 뭐 전체 도로별 발생 사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제 생활도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좀 이면 생활도로에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각종 이제 정보들을 교통사고 정보들을 지도상에서 띄워볼 수가 있고, 여기다 뭐 이제 그리드 분석 같은 이제 격자 분석 같은 거를 이제 수행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주제로라든가 열선 분석 같은 이제 시각화 정보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들을 저희 공단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동되는 교통사고 정보들도 이제 좀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게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지도라고 진짜 이제 네이버 다음 지도 같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활용하듯이 POI 검색,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어떤 초등학교 이름을 검색하면은 해당 초등학교 중심 반경 300m 내에 이제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쫙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통계들도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이제 학생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요게 조금 더 이제 접근성이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들이 이제 직접 이제 교통 안전 지도도 만들어 보고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도 만들어 보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안전 정보를 이제 위험 예측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이제 엔드 유저용이라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즘 학생들이 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시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익숙한 이제 학생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좀 활용해가지고 어떤 뭐 사이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재미로 꾸며보실 수도 있고, 원시 데이터다 보니까 그거 활용을 좀 그 개발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고요. 좀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잠깐 간단히 좀 중요 기능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저희가 이제 제공한 서비스 하고 있는 이제 웹사이트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일반적인 웹사이트랑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뭐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서 보시면 이제 주요 기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비게이션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리 정보 분석 쪽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팝업이 이렇게 떠가지고 왼쪽에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분석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사고 유형, 법규 위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강남구에서 발생한 이제 뭐 사망 교통사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띄워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단에 이제 관심 지점 검색이 그리고 이제 개별 사고를 누르시게 되면은 개별 사고 정보도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뭐 이제 후방 추돌 사고,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보시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실제 도로를 뿌려주면서 이 도로에 어떤 사고가 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활도로 좀 주변으로 도로랑 이제 매핑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통사고 다발지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좀 많이 뭐 여기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 받으시는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해 가지고 그거 이제 뭐 주요 이제 내비게이션사의 경찰청이랑 같이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 웹사이트 상에는 표기를 해 놓은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 안전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강남역 치면은 강남역 반경 뭐 300m, 500m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경 내에 발생한 사고들을 이렇게 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 위주로 검색을 하시면은 내 주변의 교통사고들이랑 내 학교 주변 교통사고들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한목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안전 지도는 이제 어린이들이 좀 이제 저학년들도 쉽게 한번 조회를 이제 내 주변의 교통 사고들을 한번 조회해보고 그거를 이제 과제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내 주변에 먼저 이렇게 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좀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기 초등학교 위치가 나오고 그 주변에 이제 발생한 사고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학년들은 지도를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4학년 때 이제 한번 보여주니까 그나마 좀 이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해서 자기 다니는 학교 주변에 이제 사고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사고 조회해서 이제 보면 이제 내가 어디가 위험한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정한 위험한 지역에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신호등이 여기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좀 여기 배치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레포트를 작성하는 뭐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레포트들도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성급하게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사용 자체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통사고 정보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있으시면은 활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안내라든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로교통공단에 이제 활용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요한 과장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소개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학교 안전 매핑 활동 자료집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셨었고요. 전북 부남초등학교 오준현 선생님께서 학교 안전 매핑 운영 및 활동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부남초등학교 교사 오준영입니다. 작년에 뵀던 선생님들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작년 자료집 개발부터 함께 했습니다. 작년에 컨설팅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료집 개편과 또 컨설팅까지 우리 동아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셔야 될지 막막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작년에 해보셨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있은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자료집을 어제쯤 메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집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자료집에 근거해서 동아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료집은 크게 챕터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리의 운영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의 이해,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작년에는 이제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수 사례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 자료집 개발 연구원들이 예시 자료를 만들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작년 운영된 그 동아리들 중에서 굉장히 잘된 우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선정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우수 사례로 소개를 자료집에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참고 자료들을 모아놨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동아리 활동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의 운영 방안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올해 발표가 됐죠. 우리 교육부의 제3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그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 크게 5가지의 주제, 이런 목록이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자기주도적인 학교 안전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실까요? 네, 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데요. 네,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해서 이 안전 매핑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핵심 단어, 자기주도적,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보고요. 또 두 번째, 네 번째 주제에는요, 이렇게 학생 주도의 안전 매핑 활동 지원이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소활동이. 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학생 중심의 안전 개선. 그래서 학생 교사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안전 유해 요인을 탐색하고 집단지성 발현으로 학교 안전 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안전 유해 요인을 찾고 또 집단지성을 통해서 학교 안전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앞에서 소개를 안 드렸군요. 네,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안전활동 활성화해서요. 다른 건 보시지 마시고 이것만 보실까요? 네, 위험인지 감수성, 영어로는 리스크 리터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험 상황 대응 능력,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3차 학교 안전사고에서 좀 또 강조되는 단어이다 보니 요거를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리스크 리터러시는 위험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의 반대쯤 되는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네, 요즘에 또 다른 의미로 미디어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사전적으로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식별 능력이나 기록을 판독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리터러시는 텍스트,
문자를 읽고 해석하고 쓰는 능력, 여기에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이제 점점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영상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 쪽으로까지 넘어와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처리하고 해당 위치에 활용하는 능력을 또 정보,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물음표로 해놓은 게 바로 이번에 들어가야 될 그 리스크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리스크 리터러시라는 것이 결국 위험을 읽어내고 위험 상황에 도달하지 않게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리스크 리터러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 상황에 빠졌다면 그거를 잘 헤쳐나와야겠죠. 뭐 쉬운 말로 하면 위기 대처 능력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요게 이제 동아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안전 매핑은요.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교 안전 매핑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의 요소를 꼭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의 유용성인데요. 지도라는 것이 넓은 범위를 한눈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집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매핑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지성 발현입니다.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이런 집단지성을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거죠. 뭐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지도에 표기를 해가면서 또 개선이 된 것들은 또 개선 표시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점차 개선되어 나가는 것들을 커뮤니티를 하나 구성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참고 자료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안전 매핑과 관련된 안전 이론을 크게 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미노 이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5가지의 도미노를 놨어요. 이 하이니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게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 사고나 재해까지 이어진다라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학교 안전 매핑 활동을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위험 요인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또 안전하게 개선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블럭입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 사회 환경,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개인적인 결함은 교육으로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매핑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안전한 학생들의 행동이라든지 주변의 이런 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함이나 사회 환경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하이니의 1대 29대 300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330건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한 300건 정도는 아차 사고 뭐 이런 일 있지 않아요? 계단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어이쿠 하고 중심을 잡았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차 사고, 뜨거운 냄비를 잡았다가 뜨거 했는데 화상은 입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이 아차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330건 중에 29건의 비율로 경상, 약간의 물적 손실이나 혹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사고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33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중대 재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하인리의 법칙인데요. 첫 번째, 이게 300번, 29번, 한 번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바로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번의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사고가 이르기까지는 그 앞에 아차 사고나 이런 경상이 계속해서 징후처럼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핑 활동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는 뭔가의 이런 아차 사고, 위험 요인들이 느껴진다면, 사고가 발생의 기미가 보인다면 이 사망이나 중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매핑 활동을 통해서 이런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전한 상태들이 계속 감지되는 것을 느끼고 개선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위스 치즈 모델인데요. 우리가 이제 치즈 하면 저렇게 구멍 송송 뚫린 큰 치즈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실제적으로 우리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보기가 쉬운 치즈는 아닌데요. 저렇게 생긴 치즈를 스위스의 에멘탈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고 해서 네, 에멘탈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톰과 제리 보면은 저런 치즈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구멍에 숭숭 뚫린 네, 이 치즈를 보고 맨체스터 대학교 휴먼 에러의 그 대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교수님께서 치즈를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구멍이 뚫린 걸 보니 뭔가 좀 결함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사고 방지 체계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도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그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사고나 재해로 이어진다. 이런 이론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사회는 완벽하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여러 겹의 치즈를 내어놓은 마냥 네, 겹겹이 이 사회 사고 방지 체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지만 그 사고는 이어지죠. 구멍을 슝슝슝슝 통과해서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네. 뭐 우리가 8가지, 9가지 사고 방지 체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가 격리를 한다거나 혹은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막 열심히 씻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거리 두기를 한다거나 영업 제한을 한다거나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다 뚫고 감염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위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제도들이 뭔가 허점이 보인다. 그럼 그것들을 바로잡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안전매핑 동아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우리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들을 토대로 학교 안전매핑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이나 또 안전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잘된 것.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또 커뮤니티에 표시를 한 다음에 토의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혹은 잘된 것들은 확산 방안을 모색해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학교 안전 매핑이다 라고 저희 연구진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전 매핑은요, 학생들이 직접 안전 위해 요소나 안전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거나 확산하는 이런 참여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요, 학교 안에 있는 불안전한 상태 시설 혹은 환경 등을 발견하고 보완하거나 아니라면 우수한 안전 요인을 찾아서 확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둘째, 사고 발생을 예고하는 이상 징후들 아까 있었죠. 네. 그 하이니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징후들을 파악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대처할 수 있으며, 또 세 번째로는 사고 방지 체계의 결함을 찾아서 안전하게 개선함으로써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동아리의 역할을 크게 3개로 제가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서요. 좀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제에 맞춰서 다 계획서를 내주셨죠. 이 주제에 맞는 위험 요소를 찾아보고 또 이 위험 요소들을 매핑에다가 표기하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혹은 또 그 위험 요소를 개선한다. 자, 이런 기대가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인식도 개선이 되고 선생님들의 이런 감수성도 신장이 돼서요.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들을 좀 가지런하게 자료화해 주시고 또 동아리 활동의 결과 보고서를 안전한 학교 공모전이라든지 교육 박람회 출품을 좀 해주셔서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나온 좋은 사례들이 전국에 있는 일반 학교에까지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 학교 안전교육의 실천력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보급하도록 우리 동아리에게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제 동아리의 활동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연구진이 지금 크게 매핑 활동을 8단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8단계는 어디까지나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거나 혹은 또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우리 동아리 실정에 맞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수정을 하시거나 혹은 뭐 바꾸시거나
생략하시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제시한 8단계 매핑 활동 중에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매핑 커뮤니티 구성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를 꾸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어떻게 꾸릴 건지예요. 그래서 4명이나 5명 정도의 소규모 정말 방과후 학교라든지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동아리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한 개의 반을 뭐 하나의 동아리로 꾸릴 것인지, 또 시골 작은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학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실 만한 여건이 된다 한다면 학년 중심이나 학교 전체 중심으로도 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생겼다면요. 네, 이제 동아리가 구성이 됐다면은, 자, 이제 어떻게 자료를 공유하고 매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까지 뭐 자세한 계획서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선생님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이 정도는 계획서에 간단하게 써서 내셨죠.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언제든지 활동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수정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의 이런 요구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구성이 됐다면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셔야겠죠. 지금 주제를 많이들 이제 결정해서 내놓으셨습니다. 네, 그대로 하시는 게 무방하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좀 바꾸고 싶다. 괜찮습니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 안에 안전교육에 대한 7대 영역이 있죠. 쭉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하나를 마음속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역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꼭 하나만 골라야 되냐? 아닙니다. 2개, 3개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 여기 영역에서 골라주셔야 나중에 일반화를 할 때 이게 어떤 영역의 활동이구나,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일반 학교에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영역을 좀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대영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영역이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생활안전에서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교실 생활, 외부인의 침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하나만 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활동 내용 주제가 나오겠죠. 위쪽에 네모칸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네, 학교 생활 속 위험 요소 찾기, 이제 생활안전입니다. 학교 앞 교통문화 개선, 교통안전이겠죠. 학교 폭력 멈춰 캠페인, 네, 신변 안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주제를 잡아서 이제 매핑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핑 방식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매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도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교육과정을 쭉 훑어봤더니요, 지도라는 개념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시간에 처음 나와요. 네, 그래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 1, 2학년은 동아리를 구성하신다 하더라도 애들이 아직 지도를 모릅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도의 개념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도라는 것의 장점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도 좋고요. 네, 사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거기가 어딘지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종이지도, 네, 두 번째는 인터넷 지도,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매핑 앱 지도, 이렇게 3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종이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종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크게 위성 사진을 출력을 해서 우리 학교 지도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인터넷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핑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몇 개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주소들이 있어요. 네, 이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든지 또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매핑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지원하는 지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될 때는 인터넷 기반 커뮤니티도 괜찮습니다. 뒤에 소개드릴 또 우수 사례를 보시면요. 네, 구글에서 사용하는 뭐 이런 맵도 있더라고요. 네,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이런 패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옆에 보이시는 안전 매핑 앱, 요걸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예시 자료에서는 이렇게 종이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요거 만드실 때요, 지원 예산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매핑을 실시하셔야겠죠. 이 매핑을 실시하는 활동은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 2가지, 3가지, 4가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핑과 관련한 행사를 하나 더 플러스로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매핑을 해서 뭐가 위험하다, 뭘 고쳐야겠다, 뭐가 안전하다, 뭘 확산해야겠다, 요거를 찾으셨다면 이제 학생들과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를 저희 연구진은 5단계로 잡았습니다. 진짜 위험한지, 정확한지, 잘못된 건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라면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하는 것들. 요걸 학생들끼리 한번 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진입니다. 예, 매핑 실시하는 거예요. 아까 종이 지도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위험 요소를 포스트잇으로 찾아서 붙였죠. 예, 이게 이제 종이 기반의 매핑이고요. 학생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검증은 이런 회의나 또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저희가 6단계로 잡아봤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해결이 될지, 혹은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니라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저학년 초등학교나 유치원 뭐 이쪽이라면 담임 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의 이런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요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비를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이런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팀당 지원되는 금액의 80% 이상을 개선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선비는 뭐 꼭 개선을 위한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활동, 개선을 위한 뭐 간식비, 뭐 이런 것들도 개선비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뭐 동아리 지원금의 뭐 60% 이상을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 요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예산 사용 전에 뭔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 우리 공제중앙회와 꼭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가봐야겠죠. 네, 해결이 됐다. 그랬으면 해결하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위험은 없는지 꼼꼼하게 안전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커뮤니티에 안전이라고 표기하면서 학생들이 또 홍보를 한다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뭐 이제 알린다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8단계는 그냥 보너스인데요. 동아리 활동 영상 제작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한 학교 공모전이라는 것을 우리 공제중앙회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요. 이 공모전에 이 영상을 매핑 부분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동하는 것들을 사진뿐만 아니라 틈틈이 영상 같은 걸로 모아 놓으셔서 짧은 영상으로 좀 편집을 해서 내주신다면 학교에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영상을 보고 우리 학교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 출품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시 자료를 쭉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서 한 2개 정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시 자료는 저희 자료집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뭐 이해가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지도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혼자 활용하는 데는 좀 미숙함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의 도움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년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거의 보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건 유치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 4, 5, 6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도가 뭔지 배우고 스마트 기기를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신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도교사가 주도하지만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의 범위를 점차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성장은 하지만 이 대부분의 동아리 구성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뭐 완전히 종식이 되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전문가들은 또 올가을에 다시 한번 유행이 된다 뭐 이런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 자료를 뭐 여러 가지 드렸지만은 대면 활동을 할 때라면은 뭐 당연히 대면 활동을 해야겠지만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대면 동아리 활동도 예시 자료에서 적절히 참고하셔서 참신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 하나랑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중간에 있는 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연구진들이 함께 이제 꼽았던 유치원 우수 사례입니다. 이 향뜰 유치원이었는데요. 5세반, 만 5세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학년이죠. 이 30명이 딱 참여하는 학급 중심 매핑 커뮤니티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 향뜰 유치원이 이 매뉴얼에 있는 이런 단계들을 굉장히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핑 주제를요, 꿈꾸는 향뜰 소방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도 개념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대각적인 윤곽은 그려주시고 학생들이 색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뭐가 위험한지를 찾아서 지도를 만들어 봤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을 찾아서 사진도 찍어보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봤겠죠. 뭐가 위험한지도 학생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그 리스크 리터러시를 신장시키는 활동. 물론 사진의 각도를 보시면 누가 찍었습니까? 선생님이 찍으셨죠. 유치원은 이렇게 선생님의 활동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는 매핑 자료에 대한 검증을 우리 학생들하고 했대요. 유치원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까지 친절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고 쓰고 조심해야 하는 곳은 조심이라고 써요. 해서 저렇게 고사리 손으로 직접 학생들이 표기를 하고 나가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험이 없나요? 없대요. 안전해졌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줄까요? 안전해졌다고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3명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했어요. 나중에는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까지 다 참여를 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설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찾고 방송반까지 가서 활동을 이렇게 발표해서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복현 중학교 사례도요. 이렇게 생략은 하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좋은 사례여서 자료집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인데요. 여기를 우리 연구진들이 선정한 이유는 몇 안 되는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굉장히 잘 해주신 학교였어요. 그래서 일단 단계는 아까 연구진이 제시한 그 8단계하고는 사뭇 학교의 현장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학생 주도 안전교육 주간 운영 이렇게 잡으셨고요. 활동은 이렇게 4가지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안전 매핑,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카훗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매핑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카훗 이게 그건가 보네요. 문제 내는 거. 그래서 안전 관련 스피드 퀴즈를 온라인으로 하셨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OX 퀴즈 대회도 했고 뭐 안전 신문도 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겁니다. 이제 죄송해요. 잼보드였습니다. 잼보드. 구글 잼보드라는 것을 매핑 툴로 사용을 해서요. 저기 아까 오프라인에서 뭐 포스트잇 붙인 것처럼 저렇게 온라인으로도 붙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위험 요소를 다 온라인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통계를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통계를 내서 어디가 위험한가 해서 가장 많은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매핑은 매핑대로 하고 그러면 학생들을 그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지 아까 그 리스크 리터러시, 리스크 컨트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훗인가 봐요. 스피드 퀴즈, OX 대회, OX 퀴즈 대회 이것도 운영하셨고 학교 축제 때 우리 동아리원들이 이 안전 관리, 안전 점검을 담당하면서 우리 동아리원들의 이런 안전을 바라보는 시야를 또 높이는 이런 행사를 계획했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좀 아쉬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동아리 예산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책임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전년도 예산과 활동을 좀 이렇게 보고서를 쭉 검토를 하다가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잘 됐다,
싶은 것들을 제가 좀 꾸려왔어요. 딱 봐도 와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는 이런 결산이죠. 근데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동아리 활동비 중에 뭐 열 화상 카메라, 예, 대부분이 거기에 또 집행이 됐죠. 마스크, 네, 예, 매핑이라고 좀 생각이 어떻게 연관을 지을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예산이었고요. 또 그 아래쪽도 보시면은 네, 카메라하고 보조 장비를 사는데 또 많은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동아리 활동비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개선 사업비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장비가 위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셔도 될 거지만 네, 좀 연관성 있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자기 표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자료전이라든지 연구대회에 출품하실 내용을 또 동아리와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좀 자기 표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비가 중복으로 사용된 거죠. 하나의 사업에.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동아리 중에 4개였던가요? 네, 좀 마지막에 중도 포기했던 네,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뭘 하셔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요만큼이라도 신장할 수 있으면 이 활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성장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준영 선생님께서는 향후 동아리 컨설팅 위원으로도 참여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중앙회와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마지막 발표 순서인데요. 저희 2021년 교육부와 중앙회가 같이 추진한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서 안전지도 그리기 부문 수상을 해주신 경남 대성초등학교 박지인용 선생님께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2021학년도 학교 안전매핑 동아리 용산 지킴이 동아리를 지도한 대성초등학교 교사 박진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용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3명이랑 같이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또 안전한 학교 공모전 이제 안전 매핑 부분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용산 지킴이 안전맵이라는 주제로 초등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저희 용산 지킴이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학생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적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를 이용한 안전맵을 통하여 동아리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매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학생들과 했던 활동 및 운영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핑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매핑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핑을 할지 매핑 방식을 정한 후 교내외 안전위해 요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안전위해 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전맵을 제작하였고 더불어 학교 구성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위해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지속 관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매핑 커뮤니티 구성입니다. 저희의 경우 6학년 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중심의 매핑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습니다. 좀 평소에 프로젝트 학습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학생들의 자원을 받아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도 적혀 있듯이 동아리 중심, 학반 중심, 학년 중심 다양한 구성 방법이 있었지만 저는 좀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고학년의 경우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과 다인원 커뮤니티 운영 시 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소인원 대상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을 끝낸 후 매핑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도농 접경지에 그 논밭 사이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학교 주변 통학로가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안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범위도 과도하게 넓고 인원도 한정되고 또 안전 문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유동적으로 수정하여 학교 내로 범위를 집중하여 동아리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매핑 방식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 종이 지도보다 더 직관적이고 좋은 매핑 방식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중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한 온라인 매핑을 선택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PPT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거나 채팅방 링크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맵을 실제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체험해 보시면서 이번 연수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게더타운을 이용한 안전 매핑의 장점으로 첫 번째로 기존 종이 지도에서는 할 수 없었던 현실감 넘치는 맵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더타운을 이용하여 실제 학교 모습을 다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이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쉬운 접근성입니다. 한 장소에 소수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종이 지도와 달리 공유 링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맵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동아리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시간을 따로 할애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접속하여 매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쉬운 조작법과 다양한 기능입니다. 게임과 같은 그래픽과 조작감 덕분에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맵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 게더타운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이제 매핑 방식이 정해지며 이제는 동아리원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학교 내외의 안전 위해 요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학교 곳곳에 위험한 부분을 학생들이 실제로 사진을 찍고 이를 안전 매핑 조사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원들이 꾸준히 안전 위해 요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초기 발견 날짜를 작성하고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더불어 책임제를 시행하여 자신이 발견한 안전 위해 요소에 있어서 위험, 처리 중, 안전 3단계로 조사록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위험 요소가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사록 또한 꾸준한 관리를 위해 파일처를 이용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조사한 조사록은 한데 모여서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소 및 종류에 따라 안전 위해 요소를 분류 정리하고 중복된 요소나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정보는 재조사하였고 위의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우선순위 또한 정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안전 위해 요소를 조사하는 동안 지도교사인 저는 안전 매핑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게더타운 속의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했는데요.
게더타운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이 이 초기 맵 제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만큼 이 기초적인 게더타운 맵 제작은 지도교사인 제가 하고 이후 동아리원들이 수정, 보완해 가는 형태로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게더타운에 이게 익숙해진 이후에는 좀 어른인 교사인 저보다도 이 게더타운을 더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맵의 토대를 제작하였지만 학생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했어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후 동아리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조사한 안전 위해 요소들을 게더타운 속 안전맵에 매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이제 안전맵 속 해당 위치에 삽입하여 실제 종이 지도에 안전 위해 요소를 마킹한 듯한 효과를 내었습니다. 더불어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현재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위의 안전 매핑 과정은 지도교사가 아닌 동아리원들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방과 후나 수업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이 각 동아리원들이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게더타운에 접속하여 매핑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아리원들과 함께 만든 안전맵을 안전 매핑 캠페인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였습니다. 용산지킴이가 만든 안전맵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돌아보면서 우리 학교 곳곳의 안전 위해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이 미숙한 1, 2학년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시범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3, 4, 5, 6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실이나 스마트 패드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링크에 접속해 안전맵을 돌아보았습니다. 안전맵을 돌아본 소감은 게더타운과 연계한 패들렛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학생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전 매핑을 통해 발견된 안전 위해 요소는 학교 내 행정실, 교무실과 협조하여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조사록 책임자에 의해 안전 위해 요소가 처리되었는지 동아리원이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안전 매핑 활동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 매핑이 무엇이고 또 우리 곳곳에 숨어있던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이 유튜브 워크숍을 들으면서 안전 매핑이 뭐지 그리고 또 예산 어떻게 써야 되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운영 자료집이랑 컨설팅을 받으면서 운영 방안을 잡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사례 발표가 선생님들의 안전 매핑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진영 선생님 우수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어느덧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저희 매진말 순서입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김지훈 교육연구사님께서 매진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연구사라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안전매핑 동아리 활동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관계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은 모두 소중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생명, 학생의 안위와 직결되는 학생 안전교육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그 초등학교 남학생이 깊은 하천에 빠져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생존 수영 기술을 발휘하여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전국 4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될 학교 안전매핑 동아리 활동도 학생 각자의 안전과 안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군가의 안전과 안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안전매핑 동아리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마 학교 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학교 안전 공제회를 통해서 저희 쪽에 말씀을 주시면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여 주신 학교 선생님, 시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금일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학교 안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2년 학생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한 매핑 동아리 선생님과 그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